자, 두 번째 시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힘든 코로나 잘 버티시고 조만간 빨리 학원에서 만나요. 여러분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 자, 교재 267쪽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주요 성분에서 위에 네모칸에 예문이 있는데 그 예문 그냥 가볍게 볼 거예요. 동그라미 1번은 to study English. 여기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to ask advice인데요. 문장 동사가 is가 있었어요. The best way is to ask advice. 최고의 방법은 조언을 구하는 거야 라고 해서 보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쓰였는데 명사적 용법으로 보어 자리에 쓰였죠. 세 번째, she wanted me to keep her secret. 그녀는 원했어. 뭘 원했어요? 내가 그녀의 비밀을 keep, 발설하지 않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비밀을 유지하다, 비밀을 발설하지 않다 같은 뜻이고요. 네 번째, I hope to see you soon. hope이라는 동사 몇 형식으로 썼죠? 3형식.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 다섯 번째, Jack has made a promise to come again. 자, Jack has made, make를 현재 완료 시제로 썼어요. 그 말은 한 약속이 과거의 약속을 했는데 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완료 쓴 거고요. Jack has made, 했어요. 뭐를? 약속을. A promise 해주시고 to come again, promise to come again, 약속, 다시 오는 거. 관계가 어떻죠? 똑같습니다. 약속의 내용이 바로 다시 오는 거. 네, 그럴 때는 이거를 동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명사가 있는데 이 명사가 아무 명사가 아니에요. 조금 많이 추상적인 거. 추상이 뭔지 아세요? 머릿속, 관념, 개념으로 있는 거.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을 표시하는 명사의 경우 그 내용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처럼 to 부정사를 달아도 괜찮고요. 아니면 대절을 달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전치사 of 뒤에 명사 또는 of 뒤에 ing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무 때나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명사의 조건, 추상적인 관념 또는 추상적인 개념일 때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셔서 이거랑 똑같잖아요. 아무 때나 그냥 우기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이렇게 사용되는 명사들 목록도 있으니까 그때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주어와 가목적어. 이 내용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 2번에 2번 보겠습니다. 가주어나 가목적어의 자리에 this, that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뭐만 써야 된다? it만 쓰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 주어 자리에 to 부정사의 길이가 짧을 때는 가주어를 안 쓸 수도 있다. 됐고요. 예문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It is fun to study English 라고 해서 가주어진 주어. 두 번째,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air. 공기 없이 사는 거 불가능해 라고 해서 1번, 2번에서 it을 해석하나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it이 있다고 무조건 해석을 안 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뒤에 있는 to 부정사 아니면 명사절과 똑같을 때 앞에 있는 it을 해석하지 않는다. 268쪽 3번. I found it difficult to swim in the sea. 죄송합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swim in the sea. 자, 얘는 오형식이고 가짜 목적어 썼죠? 만약에 가짜 목적어 안 쓰면 문장이 이렇게 돼요. I found to swim in the sea difficult. To swim in the sea difficult라고 해서 어려운 바다에서 수영하는 게 이렇게 잘못 이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 뒤로 확 보내버리는 겁니다. 목적어 자리에 it 쓰시고 목적격 보어 쓰고 그 뒤에 있는 것이 뭐다? 진짜 목적어. 자, 이런 경우에 it이 없어도 안 돼요. 아시겠어요? it이 없어도 안 되고 뒤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ing가 와도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4번. Most people think it wrong to tell a lie.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think, 생각한다. It wrong. it이 뭐지?
해석을 멈추시고 wrong 먼저 해석. 잘못됐다고 생각해. 뭐가 잘못됐대요? 뒤에 to tell a lie. 거짓말하는 거라고 해서 역시나 앞에 있는 it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tell a lie. 이게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I thought it my duty to support my family. it 하고 뒤에 있는 to support my family가 같은 내용이죠. 네, 그래서 it은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to support my family가 진짜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구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론 해석도 해석인데요. 여러분, 5형식 동사 keep, find, consider, make, call, live, appoint 넘어가서 미안해요. 마지막에 live 이런 거 keep, commit, call, live 이렇게 5형식 동사를 배운 이유가 이렇게 가짜 목적어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의문사 뒤에 to 동사 원형 즉 to 부정사를 붙인 건데요. 우선 의문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어느 정도로 영어를 깊게 공부하셨나 또 한번 티를 내주실 수 있을 텐데 없기 때문에 혼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의 종류 뭐가 있을까요? 의문사 what, who, 뭐 있어요? when, where, why, how. 이건가요? 아니면 더 있나요? 이건가요? 더 있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하신다면 1단계 통과. 1단계.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의문사 하는 겁니다. 의문사. 우리 의문사는 우리말로 뭐라고 그러죠? 영어에서는 OW1H라고 합니다. OW1H. 우리말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인가요? 육하원칙 맞다, 그죠? 네. 육하원칙. 자, 우리말은 육하원칙. 영어에서는 OW1H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있어요.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있습니다. who라고 할 때는 who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가 누가 라고 해서 주어를 모를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구를 이라고 목적어를 모를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who는 하나가 아니에요. 현대 영어에서는 who 이렇게 하나로 간략하게 사용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글자로 쓰는 영어 그리고 철저하게 격식을 갖추는 영어에서는 who와 구별해야 될 표현이 있는데 바로 whom입니다. whom은 누구를 이라고 해서 목적어를 모를 때 사용합니다. 물론 를도 되지만 에게도 괜찮고 랑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적어를 모를 때 사용하는 거는 whom이라는 게 하나 더 있고요. 또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what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what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게 which라는 것도 있습니다. which. what과 which를 구별하는 것은 약간 생활영어적인 차이인데요. 그래도 여러분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what과 which의 차이. 우리말로 what은 무엇이고요. 주어 자리에 쓴다면 무엇이, 목적어 자리면 무엇을 이렇게 괜찮습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무엇이란 뜻이고요. which는 무엇이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 어느라고 씁니다. 어느. 그래서 주어 자리면 주어 자리라면 어느 것이, 목적어 자리라면 어느 것을 이런 식으로 의미 전달이 되는데 그러면 무엇과 어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이제 2차시잖아요. 조금 더 있으면 점심 먹으러 갈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뭐 먹을래? 라고 물어보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것을 먹을래? 라고 물어보실 건가요? 설마 두 개가 똑같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점심 뭐 먹을래? 라고 할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을 먹을래가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사항을 준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뭐? 이렇게 할 때는
what을 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심에 뭐 먹을 때 나가서 나 중식 먹고 싶어 라고 골랐어요. 그러면 이제 식당에 갔어요. 우리 2층에 중식집 있죠. 자, 중식집에 갔을 때는 무엇을 먹을래? 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어느 것을 먹을래? 라고 해서 그때 which를 사용합니다. 차이 뭔지 아시겠어요? 선택사항이 있고 이거 중에 어느 거? 라고 할 때는 which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탔을 때 차 드시겠어요? 커피 드시겠어요? 라고 할 때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해가 아니라 Which do you want? 또는 Which do you like? 이렇게 물어보겠죠. 선택사항이 있을 때는 which, 선택사항이 없을 때는 what을 사용한다 이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여기가 2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겠습니다. 의문사 한 단계 더. 지금까지는 단어 하나짜리로 썼는데요.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단어 2개로 활용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뭐가 있냐면 what과 함께 뒤에 명사 이렇게 덩어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떤 명사를 또는 어떤 명사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우리 회화할 때 너 무슨 색 좋아해? 할 수 있어요. 너 무슨 색 좋아해? What color do you like? 됐죠? 그래서 what 뒤에 명사라고 해서 여기에 하나의 덩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의문사이지만 혼자 쓰이지 않고 what은 뒤에 명사랑 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what 말고 이렇게 덩어리 만드는 거 또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how. how에 별표를 쳤습니다. 왜냐면 how는 해석하는 방식이 2가지라서 그래요. how의 해석 방식 1번. 자, how의 방식, 해석 방식 얼마나 라고 해서 얼마나라는 거는 정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는 방법을 물어보는 겁니다. how라는 단어 하나가 정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듣기 할 때 여기에 주의하세요 라고 해서 주는 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정도인지 방법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비동사가 쓰였으면 정도라고 판단을 하고 do, does, did가 쓰였으면 방법이라고 판단을 해라. 보통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왜냐하면 정도를 뜻할 때는 보통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 뒤에 이 정도로 라고 해서 보어 자리가 빵꾸난 거라서 비동사인 경우는 얼마나 라는 답을 고르는 거고요. 방법을 표현할 때 문장에서 방법은 주요 성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벽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동사와 짝꿍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요. 일단 how 하는데 how는 정도랑 방법을 물어볼 수가 있다. 그 정도와 방법이라고 할 때는 그냥 여기 첫 번째 단계 레벨 1에 속하는 how의 의미였고요. 여기 세 번째 레벨 3에 들어갔을 때 how는 혼자 쓰이는 how가 아닙니다. how 뒤에 형용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how 뒤에 부사를 사용해서 하나의 말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얼마예요? 뭐라 그러죠? 영어로 얼마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how에다가 much. 그래서 how much니까 형용사 much. 얼마나 많은 이렇게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얼마나 멀어요? How far is it? How far. 그래서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붙이면 얼마나 형용사예요? 얼마나 부사예요? 이런 식의 말 덩어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보면 이럽니다. 뭐가 있냐면요. 놓치기 쉬운 거. whose가 있습니다. whose의 뜻은 누구의가 되겠죠. 누구의. 자, 그런데
의, 소유격이에요. whose는 혼자 쓰이지 못하고요. 항상 whose 뒤에 명사를 데리고 와서 말 덩어리를 만듭니다. 누구의 명사? 이렇게요. 누구의 명사?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야만 의문사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OW1H 맞습니다. 맞는 건데요.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인 거고 거기서 이제 레벨 업 하셔야 되겠어요. 한번 볼까요? What, who, when, where, why, how. 거기에 두 번째 단계 which, whom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단계 what 뒤에 명사, how 뒤에는 형용사나 부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whose 뒤에 명사까지 해야만 이게 뭐다? 의문사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뒤에 거를 생각하지 않냐? 앞에 거에서 심화돼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자, 의문사 정리했고 이번에는 의문사를 활용해서 뭐로 만드냐? 명사구, 즉 명사 자리에 넣는 그런 말 덩어리로 바꾸는 겁니다. 명사구로 바꾸는 방법. 일단 원칙은 의문사 뒤에다가 뭐 한다? 투부정사를 붙여준다.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붙이면 뭐가 돼버린다고요? 명사처럼 돼버립니다. 1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피 속에 이미 다 스며들어 있어요. How to drive. 여러분 이거 해석 가능하시죠? 뭐라고 해석하실래요? 두 가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운전하는지도 괜찮고요. 운전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두 개 다 괜찮아요. 다만 이게 how to drive 라고 했을 때 앞에 how가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붙여서 어떻게 운전하는지 또는 운전하는 방법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느 자리에 쓰인다? 명사구, 즉 명사 자리 문장의 주요 성분 자리에 쓰인다 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문사를 가지고 명사구를 만드는데 만들 수 없는 아이가 있고 또 의문사가 아닌데 의문사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돼서 쓰이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살짝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OW1H 중에서 명사구로 활용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What? 가능하죠. 만약에 what to do 그러면 무엇을 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who 괜찮아요. who 뭐랄까요? who to go 한번 해볼까요? 누가 갈지. when은 when to go 언제 갈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why to go 왜 갈지. how to go 어떻게 갈지. 우리말 다 되는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말하고 상관없이 영어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표현 바로 뭐냐면 y 뒤에 투부정사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 y 뒤에 투부정사는 만들지 않고요. 의문사는 아닌데 의문사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해야 되겠죠? 바로 whether입니다. whether는 뭐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해석되는 거고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했습니다. 물론 부사절 접속사도 가능하지만 명사절 접속사 해서 의문의 내용을 물어볼 때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whether는 엄밀하게는 의문사는 아니지만 의문사처럼 쓰여서 whether to go 이렇게 하면은 갈지 말지 whether to do 할지 말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시
Y는 빠지고 weather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weather 공부할 때에 weather랑 똑같아요 하는 게 있습니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합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if입니다. if도 명사절로 인지 아닌지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 to 부정사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되셨어요? if to 부정사는 만들지 않습니다. 자, 268쪽 가운데 네모 3번 보겠습니다. 의문사 뒤에 to 동사 원형. 1번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붙이면 뭐가 된다? 명사구가 된다. 명사 자리에 쓸 수 있다고요. 그 아랫줄에 whether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거 why나 if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모칸 보시면 네모칸이 사실은 예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네모칸을 보고 해석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의문사구 해석 방법인데요. 해석 방법은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의문사 내용 살려서 뭐뭐 할지, 하는지 또는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밑에 있는 아래에 있는 예문이라고 써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문장. 자, 예문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hat to read is an important question. What to read is an important question. 이런 형태의 문장이 시험에 나옵니다. 일도 어렵지 않아요. What to read의 밑줄 그으시고 이게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나중에 공부하면 what 뒤에는 불완전절 막 이래요. what 뒤에 불완전절 그러면은 뒤에 주어 동사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를 써도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what to read 무엇을 읽을지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그게 문장의 주어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I don't know how to persuade him. I don't know, 모르겠어 라고 해주시고 목적어 자리에 how to persuade him. 어떻게 그를 설득할지 또는 그를 설득하는 방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My father taught me how to ride a bicycle. taught은 teach의 과거 시제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뒤에는 몇 형식? 4형식인가요? 5형식인가요, 여러분? 4형식입니다. 5형식 아니에요. 5형식은 목적어더러 to 부정사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텐데 나에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 또는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가르쳐 주셨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니까 4형식으로 teach를 사용한 겁니다. How to ride a bicycle.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지 또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라고 해서 명사 자리에 쓰였다. 269쪽 보겠습니다.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to 부정사. 네, to 부정사가 문장의 주요 성분 명사 자리에 쓰인다. 정말 중요하지만 to 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되는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고 지금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No better than to 부정사. 따라해볼까요? No better than to 부정사. No better than to 부정사. 또 하나는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두 가지만 가능한 거고요. 그 외에는 전치사 뒤에 to 부정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써야 될까요? 동명사 아니면 명사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거랑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 prefer. 그런데 이것도 저는 수업한 적이 있어요. 맞죠? 제 기억으로 했어요. 저 혼자 한 거 아니라 같이 했어요. 자, 그러면 prefer 뜻 선호하다, 더 좋아하다입니다. 얘는 타동사겠지요. 왜? 뭐뭐를 좋아하다 라고 해서 prefer 뒤에 좋아하는 거 A 씁니다. 여기까지만 있어도 문장 완벽해요. 괜찮아. 3형식으로 괜찮고요. 뭐뭐보다 라고 할 때 보다 자리에 to를 사용하고 B보다 B 이렇게 씁니다. 자, 문장에서 이 뒷부분 없다고 해서 틀린 건가요? 아니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영장 문제에서 주의할 거는 A랑 B의 위치가 바뀌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A랑 B의 위치까지 확인하시면서
뜻과 모양 함께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A를 선호한다. 이게 자, A가 무슨 자리라고요? 목적어 자리예요.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 A 자리에 순수하게 명사 괜찮습니다. 그리고 명사처럼 바뀐 아이들도 쓸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명사처럼 바뀐 아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거 무슨 명사? 동명사가 있습니다. 즉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얘도 원래 동사였는데 성격을 바꿔서 명사처럼 쓰이는 거 바로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A가 명사라면 B도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라고 할 때는 이 to는 전치사거든요. 전치사인 to를 사용하는 거 완전 괜찮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then을 사용한다? 안 됩니다. over를 사용한다?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then하고 over가 전부 다 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는 안 되고 뭐밖에 못 쓴다? to밖에 못 쓴다. 동명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 to를 쓰고 뒤에다가 동명사인 ing 달아줘야 되겠어요. 그런데 앞에 to 부정사면 뒤에도 to 부정사를 달아줘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병렬 또는 병치라고 하는 원리 구조입니다. 이럴 때에 뒤에 있는 to 부정사이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 쓸 수 있다 없다? 네, 전치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전치사를 못 쓰면 어떡하느냐? 전치사 이외에 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쓰는데 문법 용어로는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뭘 사용하나요? 주의하셔야 돼요. rather than을 사용합니다. rather than 아시겠어요? rather than 중에서 rather만 쓰거나 than만 쓰거나 하면 안 됩니다. rather than 같이 쓰셔야 되고요. 뒤에 붙어 있는 to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ather than 동사원형의 구조로 활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rather than 삐리리리 이런 구조를 독해서 보게 되면 rather than 했을 때 라기보다 이러면 좀 어려워요, 해석이. 그러면 요거라기보다 이건데 라기보다가 뭐죠?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의미상 not이라고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의미상 not.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좋아해 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뜻에서 꼬이지가 않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자, 중요한 거. 다른 때는 보다라고 할 때 전치사 to를 쓰지만 투부정사를 연결할 때는 뭐로 바뀐다? rather than으로 바뀐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 가운데 동그라미 3번 볼까요? I prefer to dance rather than to listen to music 이라고 했을 때 음악 듣는 게 아니라 춤추는 걸 좋아해 라고 해서 rather than을 밑줄 그으신 다음에 rather만 써도 안 돼요. than만 써도 안 돼요. rather than 같이 써야 돼요. 밑에 투부정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인데요. 자,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외운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 No better than 투부정사. No. 자, 이거는 나중에 비교급 할 때 암기 구문으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나왔으니까 외우고 갑시다. 직역 한번 해볼게요. 알아. better. 더 잘 알아. better는 더 잘 이란 뜻이에요. 더 잘 알아. 뭐보다? 투부정사 하는 것보다 라고 하시고 이 then은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입니다. 엄밀하게는. 네, 그런데 지금처럼
no better than 투부정사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비교급 할 때 then에서 이 then을 자꾸 전치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전치사나 접속사냐 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무슨 모양을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는 겁니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인 거지. 이게 문장이 틀리게 나오면 no better than 동사원형, no better than ing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no better than 투부정사. 그래서 투부정사 하는 것보다는 더 잘 알아가 직역이고요. 자연스럽게 바꾸면 투부정사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한 번 더. 투부정사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no better than 투부정사. 따라해보세요. no better than 투부정사. 따라하고 계신 거죠? 설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네. 투부정사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전에 했던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고요. 그럴 때 choice 대신에 뭐 alternative, option 이런 식으로 단어가 바뀔 수도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69쪽 네모칸 5번 의미가 추상적인 명사와 동격이라고 해서 동격에 쓰이는 개념을 표현하는 추상적인 명사들이 네모칸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영어로 천천히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뜻은 적어드렸으니까 영어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idea, way, news, time, plan, proposal, ability, capability, chance, tendency, inclination, will, need, desire, decision, attempt, failure. 이렇게 명사예요. 명사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닐 때 그럴 때 뒤에다가 투부정사, 대절, of 뒤에 명사 또는 ing 이렇게 붙여서 앞에 있는 단어의 그 의미나 내용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동격. 뒷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번 숙어라고 돼 있죠? 숙어 표현도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make up one's mind. make up one's mind. 이게 결정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make up one's mind 뒤에다가 투부정사를 달아서 투부정사 하기로 결심하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mind, 정신 이건데요. 마음 먹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 먹은 내용을 뒤에 동격 투부정사로 연결합니다. 자, 암기해야 되는 수거 3개 있어요. 첫 번째 뭐 있어요? 첫 번째 no better than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두 번째는요,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투부정사 할 수밖에 없다. 투부정사 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세 번째 방금 나온 make up one's mind 투부정사, 투부정사 하기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자, 예문 보겠습니다. 예문의 동그라미 1번. I have a plan to master English in a short time. 에서 I have a plan. 나 계획이 있어. 근데 영어를 정복할 계획, plan하고 뒤에 투부정사가 내용이 똑같죠. 두 번째, he made a promise to come again. 이거 아까 나왔던 거네요. promise의 내용이 come again. 세 번째, I love his idea to share this cake evenly. his idea, 그 사람 생각이 좋아. 아이디어가 뭐죠? 뒤에는 to share, 공유하는 거, 똑같이 나누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나누기 위해서 그의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번역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271쪽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 지금까지 한 3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명사 수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부어 자리에 쓰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명사를 수식하는 거 보겠습니다. 네모칸 1번 명사를 수식하는 투부정사. 자, 앞에서 거의 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예문 볼까요? 예문 동그라미 1번. He's the first man to know the secret. He's the first man. 그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야. 뭐 한 첫 번째 사람? To know the secret. 그 비밀을 안 첫 번째 사람이야. 이거죠. 자, 투부정사가 있는데요. 투부정사 앞에 명사가 있을 때
투부정사한 명사. 이거 해석 안 어려우시죠? 자, 예문 위에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모칸 없이 네모칸 아래에 the first, the second, the last, the next, 그 다음에 the only 이런 표현. 다시 the first, the second, the last, the next, the only 이런 표현 뒤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할 처음, 다음, 마지막, 유일한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는 수거예요. 그럼 오늘 수거가 아까 3개 나왔나요? 그럼 4번째 나오는 건가요? 4번째 수거 외워보겠습니다. 뭐냐면 예문에 있는 동그라미 2번이 외워야 되는 수거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He is the last man to tell a lie. 여기 수거예요. The last man 투부정사 또는 the last person 투부정사가 수거입니다. 투부정사할 마지막 사람이야가 직역이거든요. 자, 직역을 물어보지 않고요. 의역 살짝 부드럽게 한 거. 자, 직역하면은 거짓말을 할 마지막 사람이야가 직역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을 해도 그 사람이 가장 마지막으로 할 거야니까 그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할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last man 투부정사, the last person 투부정사는 절대 투부정사하지 않을 사람이야 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the last man 투부정사, the last person 투부정사이고요.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얘랑 똑같은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밑에 똑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He is far from telling a lie. He is far. 거리가 먼 이라는 형용사 far를 사용했네요. He is far. 그는 거리가 멀어. 뭐로부터? From telling a lie. 거짓말하는 것으로부터이고요. Far from ing라고 외워도 되는데 굳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뜻을 생각해보면은 그거랑 거리가 멀어 이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from은 출발 지점을 뜻해서 거기서부터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그 밑에도 수거입니다. He is above telling a lie. He is above telling a lie. He is. 그는 있어. 어디에 있어요? above. 그 위에 있어. 초월해서 있어. 거짓말하는 걸 초월했어. 거짓말하는 것보다 위에 있어. 그걸 뛰어넘었어. 이니까 에이 그런 거 걔는 안 해. 이런 의미라서 결코 뭐뭐 하지 않을 사람이다 라는 수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2번은 우리말 굉장히 길게 써 있는데 우리말 읽으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도 있으니까 칠판으로 설명드리고 읽는 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내용은 이미 다 한 겁니다. 이미 한 내용을 조금 더 발전시켰을 뿐이에요.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 구조.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투부정사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타동사인 거예요. 타동사면 뒤에 뭐가 있어야겠어요? 타동사면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안 써. 목적어 자리 빵꾸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목적어 자리 빈 채로 두나요?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보다 앞에 있는 명사일 때 여기 또 한 번 쓰면 중복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쓰지 않습니다. 비워둡니다. 이거 아시죠? 네. 여기에 하나 더 내용을 추가합니다. 타동사도 뒤에 목적어를 갖지만 타동사가 아닌 경우에도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오죠? 이 자리에 자동사에다가 뭐가 있어야 돼요? 전치사. 타동사 자리에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치사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목적어. 그래서 원래는 이 전치사와 목적어가 말 덩어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쓴 거 자동사 플러스 전치사는 타동사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면 목적어. 이 단어가 앞에 있을 때 쓸까요? 안 쓸까요? 네, 얘도 안 써야 합니다. 안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투부정사 뒤에 목적어 자리 그게 그냥 동사의 목적어이든 전치사의 목적어이든 투부정사의 말 덩어리에 속하는 목적어가
문장의 앞에 있다면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게 to 부정사가 아니라 다른 절일 때는 필요하다면 내용을 써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구조랑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자, so 삐리리르댓, such 삐리리르댓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형용사 부사에 그래서 대절에 또는 대절할 정도로 such 뒤에는 명사를 써서 그런 명사야, 굉장히 그런 명사야, 대절할 정도로 또는 그래서 대절에 이렇게 해석되는 암기 구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요때의 대절은 문법적으로 부사절이거든요. 부사절이라서 이 뒤에 어떤 명사 목적어 자리 빵꾸가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빵꾸 있으면 안 돼요. 다 있어야 돼요. 즉, 이 대 뒤에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절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to 부정사의 경우는 뒤에 목적어 빵꾸 있는 거 괜찮거든요. 다시 한번. 대 뒤에는 무슨 대? 부사절 대. 부사절 뒷뒤 말일 거예요. 부사절 대 뒤에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형태가 와야 되지만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to 부정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가 앞에 있는 명사의 반복이라면 쓰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271쪽 예문 분석 한번 볼까요? 예문 분석. 동그라미 1번. I need a man to love me. 그래서 to love me 밑줄 그어보실까요? to love me. 나를 사랑할. 자, to love me의 주어, 의미상 주어는 I일까요? 아니면은 a man일까요? need라는 동사가 3형식이에요? 5형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3형식으로 썼죠? I need a man. 나 사람이 필요해. 뭔 사람? 나를 사랑해줄 사람. 이거라서 to love에서 의미상 주어가 I love me가 아니죠. The man loves me.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있는 to 부정사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이거 그냥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I need a man to love. love 뒤에 목적어 없잖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대응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I need a man to love. 나 사람이 필요해. 사랑할 사람 있을 때 love 뒤에 목적어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괜찮은 건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러면 love의 목적어 자리에 뭘 넣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문장 주어를 넣을까요? 목적어를 넣을까요? 문장에 뭘 넣어요? 자, 그 전에 뭐 생각해내면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먼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I need a man. 나 사람이 필요해. to love. 사랑할. 이렇게 썼습니다. 자, 문장 주어가 일단 I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다. 이게 의미적으로 첫 번째 순위를 차지합니다. 내가 사랑하다. 누구를? 그 사람을. 그래서 to love 해주시고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는 그 앞에 있는 man이 to 부정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상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써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A man to love. I need a man to love 라고 했어요. to 부정사야. 목적어 없네? 그쵸? 목적어 없네? 그러면 이 목적어를 앞에서 a man인가? 아니야, 문장 주어에 있었던 I인가? 찾아보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찾아볼 때에 일단 to 부정사니까 목적어 찾기 전에 뭐부터 찾을까요? 얘의 의미상 주어를 먼저 찾아보는 겁니다. 주어. 주어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 a man도 주어가 될 수 있고 얘도 주어가 될 수 있고요. 또 거꾸로 이 목적어 자리에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문장 주어에게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래서 우선순위는 I가 의미상 주어, 그리고 love가 동사로 오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다 누구를? 그 사람을 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a man을 넣어서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 즉 내가 사랑해줄 사람이 필요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272쪽 동그라미 3번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lot of work to do. 자, 이게 시험 문제에서 I have a lot of work to do 하고 to be done 중에서 골라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to do의 밑줄을 그으시고 to do. to do의 의미상 주어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do가 지금 일형식으로 쓰인 건가요? 아니죠. 타동사. 뭐뭐를 하다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그럼 do의 의미상 주어는 I예요? work예요? 당연히 I겠죠. 문장 주어 I. 그래서 내가 하다. I 해주셨으니까 뒤에다가 to do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work to be done 하면은 이 표현 자체는 괜찮습니다. work to be done. 될 일.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니까 될 일. 괜찮지만 만약에 문장 주어가 I have a lot of work. I have a lot of work 해주시고 뒤에 to be done 하면 틀려요. 왜요? 문장 주어가 I였으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I have a lot of work 라고 했으면 to do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기에 I have a lot of work to do it 하시면 또 안 돼요. 알겠죠? 앞에 있는 명사가 to 부정사의 목적어라면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네, 4번까지 읽어보고 쉬겠습니다. 4번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 문장 주어 자리에 유도부사 there가 쓰였어요. there.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There's a lot of work 해주시고 to be done도 괜찮고 to do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there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에 There's a lot of work to be done도 괜찮고 그 아래 5번에 보시면 There is much work to do 이렇게 능동으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10분 쉬었다가 6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